안녕하십니까. 하프릴 칼날 주식 또 오늘 8월 8일 일요일입니다. 이제 또 다음 주가 되게 되면 8월 2주차를 시작을 하죠. 오늘 지금 주간 증시 매주 제가 일요일마다 다음 주 전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하단에 호재 만발 그리고 애플카 이야기를 적어봤어요. 아마 애플카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있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하나 뭐 재료가 있었고 또 지금 월요일이 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판단이 나온다는 거죠. 과연 가석방을 할지 아니면 현재 수감 생활을 계속 진행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많은 8월 2주차가 될 것 같습니다. 짠, 네, 저는 이렇게 생겼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연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습니까? 봤더니 미국 증시는 우리가 이제 좀 금요일 날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44포인트 정도 올랐고 나스닥은 약간 지난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를 선두로 해서 장이 좀 좋았었죠. 하지만 이제 상승세를 조금 꺾였었는데 일봉을 한번 보고 올까요? 한번 보고 오면 여기서 볼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대부분 보면 에너지주라든지 금융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35,000선을 지켜줬으니까 뭐 월봉 기준으로 보면 지금 8월달 미국 증시도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주봉 기준으로 봐도 한 주 전 8월 첫째 주는 주춤했습니다만은 다시 2주차 접어들어서 양봉 마감하면서 이 5일선을 잘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다우지수도 뭐 캔들로만 놓고 보면 우상향의 힘이 크겠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마감했느냐? 조금 내렸긴 했는데 금요일날 하지만 이제 5일선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를 잘 지켜줬습니다. 검정색이 5일선이 돼요. 자, 월봉을 다시 같이 보면 약간 미진하지만은 월봉의 양봉을 좀 지켜주고 있고 또 주봉도 보니까 다우존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주봉 5주선이라고 이야기하는 14,700선을 지켜주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필라델 반도지수는 최근에 이제 AMD라는 개별 종목이 혼자 많이 올랐었어요. 인텔과 비슷한 회사입니다. 컴퓨터 CPU 등 만드는 회사인데 AMD라는 기업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8월 접어들어서 한 40% 올랐다가 이 종목이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보면 이번 지난주 주봉 마감 흐름 자체가 신고가를 이어갔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조금 오랜만에 이런 자료를 좀 볼게요. 국채 금리를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안 봤었는데 왜? 그냥 안정적이었으니까 안 봤죠. 근데 보니까 지금 10년물 보통 기준으로 보는데 1.3% 정도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7월 16일 그러니까 1월 한 3주 정도 흐름을 놓고 보면 좀 극심하게 1.2까지 내려갔다가 이때 왜 내려갔느냐? 경제 지표가 좀 나빴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은 잘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몇 번 뭐랬는데 ADP 민간 고용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미 노동부의 고용 동향이 나쁜 게 아니다. 그 이야기 듣는데 한 1.2% 정도 밑에 있을 때는 또 지표가 너무 나쁘면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아이고 미국 경제가 안 좋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 주면 지표가 한 1.3%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일각에서는 또 우려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국채금리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우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1.4%로 올라오다 보니까 살짝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이건 아닌데요. 나스닥이 살짝 조금 전에 본 대로 나스닥이 약간 쉬어간 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대신 이게 한 달치 흐름인데 큰 흐름을 한번 볼까요? 1년치 기준으로 보니까 2월 달에 한 1.8%까지 갔다가 그래서 2월 달에 3월 달에 여러분들이 가치주가 강하고 성장주가 상당히 부진했죠. 근데 그게 보면 5월 달부터 장의 흐름이 조금 바뀌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국채 금리가 하향세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쭐 겁니다. 물어볼 거예요. 국채 금리가 어떤 게 좋은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너무 가파르게 하락하게 되면 아까 봤죠? 여기서 봤죠? 너무 가파르게 하락하게 되면 미국 경제 지표가 나빠서 경기 둔화우리를 야기합니다. 다시 또 거꾸로 너무 빨리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봤던 대로 어떤 그림이죠? 성장주 나스닥에 대해서 부담을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한 달 기준으로 보니까 좀 가파른 같습니다만 월간 기준으로 봤더니 계속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적당한 수준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다시 배럴당 75달러에서 여기 보면 74달러죠. 예, 한 7월 말까지만 해도 한 74불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보면 다시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는 건 다른 편으로 해석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야, 이거 수요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나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국의 에너지주에 관 이야기고,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유가가 너무 오르게 되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우리 소비자들의 물가도 오르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달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고, 동일한 방식으로 1년 기준으로 봤더니 국제 유가는 확실히 배럴당 한 75, 6달러까지 슈팅이 났다가 지금 약간 하향 안정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주변 변수,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생각보다 스테이블하다는 겁니다.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뭐죠?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이 지난주에 고용이 잘 나왔어요. 이게 좋은 겁니다. 잘 나온 상태에서 지표가 좀 올랐습니다. 올란 게 뭐죠? 달러도 좀 강했어요. 자, 여긴 빼먹었는데 달러도 조금 강했고, 아까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랐는데, 어쨌든 고용이 혼조? 왜 혼조야? 아, 고용의 혼조. 바보 같은 사람들. 자, 다우와 S&P는 상승을 한 거죠. 다만 올랐던 나스닥이 하락한 거죠. 이걸 혼조라 표현하면 안 되죠. 제가 기자라면 이렇게 적습니다. 고용 역시나 경제 회복 중,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웃고 있잖아요. 이 어르신 항상 호재 때 나오시는 분이세요. 이 어르신. 예, 이 브로커님. 자, 그래서 보니까 고용이 어느 정도 좋았는데 봤더니 좀 확진 이제 증가 수가 많은데 94만 명이 나온 거예요. 야, 예상이 한 84만 명이었는데 취업자 수가 쉽게 말해 10만 명이 더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보니까 5.4%로 톡 떨어졌어요. 지표가 좋은 거죠. 자, 시간당 평균 임금, 제가 좀 고용 동의할 때 많이 말씀드린 시간당 평균 임금도 한 3.98% 올라가지고, 예, 올랐다는 겁니다. 올랐다는 건 뭐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올랐다. 이 뭡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럼 사람들이 우려하는 FOMC, 이놈의 FOMC는 이놈의 테이퍼링 하라 그래.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수준에서의 적정한 테이퍼링은 뭡니까? 금리 인상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아니라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채 채권을 매입해주는 속도를 줄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는 것은 약간 나중 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종국에는 금리 일상으로 가겠지만은 테이퍼링 자체가 단순하게 국채를 만약에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매입하는 속도를 늦춘다, 테이퍼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채가 오른 상태 미국의 금융주들이 오르니 당연히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오르니 당연히 뭡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전부 다 다우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약간 국채 금리가 1% 밑에 있다가 잘 치우갔던 기술 성장주들, 대표적인 애플, 아마존, 테슬라, MS 이런 종목들은 약간 쉬어가는 거죠. 쉬었다 한들 그것 자체가 꺾였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 지난주 후반 흐름을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견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주간으로 볼 일정을 좀 살펴보면 이런 일정이 예정돼 있어요. 이제 일정은 사실 큰 게 없는데 8월 2주차도 여기 보면 이제 컨센서스는 블룸버그 자료인데 이 프리비어스가 이제 이전 이제 우리가 8월이니까 7월달 지표니까 8월 6월달 지표가 될 거고, 컨센서스가 예상, 그러니까 현재 지난달 컨센서스 이번 달 보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 근데 요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게 뭡니까? 미국의 물가지수죠. 네, 중국의 물가지수죠. 근데 여기서 생산자 물가지수보다 요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근데 물가가 문제, 컨센서스가 약간 내려간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반응할까? 0.8%면 YOY니까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근데 중국의 물가가 내려간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오히려 올라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가 내려가면 또 경기 위축 우려를 가져올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월요일날 발표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숫자가 내려가게 되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조금 자극할 수 있다. 요거 포인트 잡아가시고, 화요일은 보니까 소기업 낙관지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 5개 중에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준 의원님들의 연설, 놀면 안 되죠. 유럽의 경기 기대 지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나라의 실업률인데 한 3.7%. 근데 뭐 우리나라 실업률은 뭐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물론 실물 경제도 중요하는데 정치 관점에서. 그러면 또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뭔 발표를 했죠? 미국과 중국하고 차 첫째 주니까 차이신 국가통계국 ISM 마켓 제조업 비제조업이 나왔죠. 그럼 2주차 접어들게 대부분 물가 지표가 발표가 돼요. 대표적인 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이야기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미국도 이제 수요일 이따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이제 전망치는 이전에 5.4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무지하게 많이 오른 거예요. 3% 미만이 정상적일 때예요.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만히 생각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인데 5.4%가 만약에 기속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수준에서는 물가지수가 이건 약간 다른데 중국은 1%니까 조금 오른 게 좋은 거고 미국은 이제 코로나 이런 기저효과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서 생긴 거라 그랬잖아요.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란 수치는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다르고 다른 게 아니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1%라면 좀 숫자가 작으니까 이건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5%대니까 미국은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야. 5%니까 조금 내려가는 게 좋아요. 컨센서스가 고맙게도 일단 좀 내려가요. 만약에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국채금리를 자극하고 나스닥 종목들의 기술주의 성장주의 착신의 빌미를 제공하겠죠. 이런 거 지켜보는 게 참 재밌어요. 자, 목요일날 가게 되면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생산보다는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전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영향력보다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산업 생산, 일본의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음 주에 무지하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말해도 모르지. 말해도 몰라. 예? 모른다고. 예. 어디 갔니 조금 알겠어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에서 신뢰지수라는 게 좀 2개 정도가 발표되는데 그게 뭐냐면 CB라고 말하는 컨퍼런스 보드 그리고 조사기관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미시간대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소비와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것도 속보치가 있고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P는 뭘까요? 프리딕트를 말하는 거죠. 프리딕트. 프리비어스의 P가 아니고 프리딕트. 예, 발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측하기 바랍니다. 예측이란 거죠. 일단 80일 정도로 좋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미국 글로벌 주요일주를 봤더니 물가지수 말고는 없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중국의 물가지수는 조금 좋게 나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낮게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좀 살펴봤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다른 일정을 조금 보면 제가 정치에 호재가 될 재료 하나 볼까요? 생뚱맞게 이걸 좀 봤는데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상화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빗썸 빗썸 포함해서 몇 군데 업비트입니까? 4대 거래소 기준인데 뭐지? 연초에 좀 재미난 데이터가 하나 있죠. 연초야 세상에 코스피보다 심각할 줄 4조 9천억이 거래되다가 4월달에 22조까지 거래됐습니다. 미친 거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정도의 거래 대금을 무려 이쪽에 가 있는 겁니다. 어쩐지 제가 3, 4월 달에 강교 쪽에 등산을 잠깐 하는데 막걸리 치우고 나른 아저씨가 지나가시는 아줌마 아저씨분들한테 막걸리를 팔면서 어찌나 비트코인을 열광을 하던지 제가 그때 눈치챘습니다. 고점이구나. 역시나 있습니다. 인간 지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데이터를 왜 보느냐? 일단은 가상화폐 거래 대금이 누가 내려왔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 예탁 잔고에 대한 거래 대금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8조 원의 카카오뱅크를 봤다. 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에 들어가는 자금과 코스닥에 들어오는 자금이 다르다 할 수 있지만 일단 가상화폐 평균 이용 고객 자체가 대부분이 2030이 거의 주가 많기 때문에 금액은 작지만은 이 사람들의 어떤 투기적 거래는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 그리고 이런 돈을 맛본 돈들은 한번 전부 다가 가상화폐 내려간다고 해서 코스닥이 좋고 그건 아닌데 가상화폐 거래대금 내려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정시 유동성 측면에서는 코스닥 쪽으로도 충분히 거래대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 그림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일정까지 살펴봤고 몇 가지 제가 시장에 호재와 재료가 될 재료 몇 가지 보겠는데요. 하나는 이런 게 있었네요. 한국을 찾은 애플카 배터리 전장사업 협업 시동 그나라는 기사가 8월 8일자 오후 2시에 나왔고 4시에 나와서 일부 글자를 수정을 한 기사입니다. 봤더니
개발 실무진이 애플의 개발 실무진이 극비리에 방한했다. 그래서 누구 협정이냐? SK그룹과 LG전자 쪽에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워체인 배터리라든지 예. 파워체인 누굽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파워체인 비중이 좀 높죠. 삼성 각형이 높고 자 구동 시스템 뭐야? 뭐 파워트레인 같은 거겠죠. LG전자 갑자기 팍팍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방문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쭉쭉쭉쭉 뭐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여기 보면 이제 포인트 찍어놨는데 뭐 SK 이노베이션 이건 SK 이노베이션 왜 그렇습니까? SK 이노베이션이 미국과의 협업이 되게 높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와 그쵸? 그리고 실제적으로 포드와의 협업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에 LG 전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카 배터리 이런 일을 한 것 같아요. 리튬 인산철을 채용한다 이런 거. 리튬 인산철 들어가게 되면 국내 배터리와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LF 니켈 카드뮴 망간 쪽이죠. 근데 얘들은 리튬 인산철 쪽으로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리튬 애플카 배터리 나올 땐 사실 여기도 기사 잘 적어놨는데 전자신문 기사들은 정말 좀 읽을만 해요. 제가도 보지만은. 그래서 LFP로 가게 되면은 사실 중국의 CATL이나 BYD인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재미난 회사입니까? 애플은 항상 원 플레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멀티 스플라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LFP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여력은 남아 있는 겁니다. 예. 보면 기사 또 적어놨네. 애플이 LFP를 쓰더라도 각형이 아니라 파우치 형태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LG와 NK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재료가 주말에 호재를 하나 돌았고 다른 재료를 하나 봤던 요거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 요 재료에서 뭔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까? 다음 주에 이제 뭐 LG 전자라든지 애플카라든지 전장 관련주들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예. 애플카 전장 관련주, LG 전자 아니면 이제 전장 관련주들 좀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이 올레드 시장에서 이 제용을 한번 보면 2020년도 올레드 TV가 연 700만 대 성장한다. 그래서 이제 LG하고 LG 디스플레이 이야기죠. 삼성 디스플레이 이야기죠. 삼성 디스플레이 어디 있는데? 예, 삼성 디스플레이는 바로 삼성 SDI는 숨어 있죠. 그래서 올레드 TV 시장이 커져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옴디아라는 보통 디스플레이는 이제 출처가 옴디아라는 사이트가 많은데 옴디아에서 이건 엑셀로 만들었네요. 좀 없어 보입니다. 자, 2021년도 6,100만 대 정도인데 올레드 TV를 내년도 같은 경우는 7,000만 대에 육박하는 6,900만 대까지 본다는 기사입니다. 올레드 TV 관련주 물론 OLED 관련주들은 정말 잘 움직입니다. OLED도 근데 아시겠지만은 소재가 조금 먼저 움직여요. 이런 기사 나올 때 많은 분들은 LG 디스플레이를 습관적으로 보시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무거워요.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의 주가는. 그래서 올레드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물론 대형 TV 쪽이 있고 대형 TV가 아닌 것도 많습니다만 덕산 네오록스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애들이 계속 올레드 쪽에서는 항상 이녹스 어디 갔니? 예. 이런 종목들이 항상 올레드를 보게 되면 원장 그냥 OLED 이야기 나올 때 덕산 네오록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을 탑티어로 잡는 겁니다. 오케이? 예, 이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료가 또 하나 좀 재미난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어요. 다음 주 일정을 제가 먼저 한번 볼까요? 아까 좀 봤는데 그걸 조금 추가적으로 보완해 드릴게요. 아까 그 캘린더는 글로벌 지표가 좀 많았고요.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입표인데 올림픽은 오늘 8일자로 이제 예, 고생하셨습니다. 했고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8월 11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삼성이 지금 보면 여기에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언팩 행사. 근데 주가는 이제 폴더블 쪽이니까 여러분 많이 아는 뭐 파인테크닉스 이런 거 어느 정도 올라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거를 갤럭시 Z 폴드 관련주를 새롭게 매매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에 살 수도 있어요. 파인테크닉스는 그동안 항상 9,000원 밑에서의 매수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약간 그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보면 HK 이노웨이라는 기업이 상장하는데 컨디션 예, 술 먹고 꼴깍할 때 컨디션 그 회사인데 아마 세대두준하고 콜마인데 콜마 주식을 볼 게 아니라 HK 이노웨이도 상당히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가끔씩 이제 카카오뱅크에 이어가지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한 주밖에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뱅크까지는 3전 3승이었고 이제 4전 4승을 저기 준비한 게 HK 이노웨이인데 월요일 제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건 보고 아까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예, 중국 뭐라고?
이건 차익 내려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조만조만하게 실적 발표 있어요. 예,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을 것 같고, 흥행 참파라고 이야기했던 크래프톤이 상장을 합니다. 크래프톤이 뭐 좀 비싸게 들어왔죠. 예, 49만 8천, 어째 49만 원대 얼마인데? 예. 일단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는데 글쎄요. 크래프톤 상장보다도 원티드랩에도 주목받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 생각 잠깐 해보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또 조금 복귀다. 월요일 날은 뭐 화요일 날은 월요일은 HK누이 상장.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월요일 날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주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제 크래프톤 상장은 아마 그게 상관이 없을 거고, 오히려 엔소프트가 주가를 좀 바닥을 다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옆으로 새는 이야기인데,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볼 때는 10만원이란 가격이 오버슈팅 가격이라 카카오 게임즈는 당분간 10만원을 바로 가기는 어렵다 봅니다. 오딘 효과라 치더라도 5만 5천원대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른 가격 부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게임즈는 7만원대 초반 밑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부진하다면 오히려 이제 036570 N소프트 같은 경우는 다시 리니지 아선을 갈 수 있기 때문에 N소프트 쪽에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그 어디 갔어요? 이 리니지, 이 크래프톤이 실제로는 지금은 크래프톤이 뭐 하는 게임 회사입니까? 총 쏘는 거죠. FPS.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총 쏘는 거. 총 쏴면 하는 거. 아우,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여러분 다 알아요. 제가 갑자기 방송을 하다 보면 생방송이 라이브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미치겠네. 근데 이제 이 크래프톤의 상장이 어느 정도 제가 볼 약간 흥행 참패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 중요한 게 락업도 별로 없어요. 보호 예소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 기업의 주가 약간의 좀 부진함이 NC한테는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였고, MSCI 분기 리뷰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어느 수반인데 이게 20일 새벽이니까 거의 이제 목요일장에 방이 될 건데, 요 보면 여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에코프로 BM, SKIT, 카카오 게임즈까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가들이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MSCI 어디 갔냐? 여기 안 적어놨나? 여기 있네.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수요일날 이슈 중에 중요한 게 MSCI 분기 리뷰예요. 여기 이제 벌써 이미 알려졌는데, 요 보니까 8월 12일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발표될 게 에코프로 BM의 비중이 되게 높다고 해요. 확률이 자체가. 에코프로 BM 보니까 여기 있어요. 에코프로 BM, SKI 테크놀로지, 카카오 게임즈 준인데 3개 정도인데, 일단 에코프로 BM이 제일 유력하다고 합니다. 주가도 보면 정말 여러분들 이 시간 알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주간 정시가 여러분들이 썸네일이 심심해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들의 엄청난 공부와 제가 팁을 드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그런 흐름 자체가 반영이 됐다. 그래서 보면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은근슬쩍 미리 계속 매수가 들어온 게 있어요. 파란색 점선.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아마 여기서 발표가 난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빠지는 게 보여요. 약간 안 보이십니까? 기술적으로도 5일선 저항이잖아요. 계속. 근데 카카오 게임 투자하신 분이 저거 발표된다고 여기서 뭐 반등을 하겠지만은 전체의 힘은 꺾인 거란 말이야. 어디서 꺾였지? 어디서 꺾이기는? 여기서 꺾였지. 여기서 요 힘을 깨면서 여기서 꺾인 거. 여기서 9만원대에서. 그리고 또 아까 뭐 있어요? SKIT도 저희가 투자해서 재미를 꽤 많이 봤는데, SKIT 같은 경우도 약간의 이전에 변동성이 좀 노출이 돼 있어요. 그쵸? 여러분 보시기도 그랬죠. 수급도 거의 멈춰 있어요. 근데 살만큼 사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MSCI 분기 리뷰에 따른 실제적인 재료 여부는 조금 제가 보니까 별로 반응할 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화려하게 상장했던 카카오뱅크의 차익 물량이 생각보다 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코스피 200 바로 편입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벌써 3조까지 올라왔네요. 물론 카카오뱅크를 여기서 사야 된다, 추격해야 된다, 그걸 분석하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하지만 MSCI 재료의 걸 분석을 해보면 에코프로 BM 정도만 흰시스를 유지하고 SKIT와 카카오 게임즈는 약간 차익 매물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정해볼 것 같고, 아까 제가 스포일러 중에 하나 흘린 거 있죠.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예. 뭐지? 예. 보면 삼성전자 기사 나왔을걸요.
9일날 그러니까 월요일입니다. 당장 글자 조금 작은데 여기 있네요. 글자가 조금 크게 키워볼까요? 예. 다 볼 거 없어. 예. 그냥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기만 돼. 월요일날 이재용 삼성의 부회장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미리 예측할 수는 없고, 과연 그러면 이제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의 결정을 나게 되면 첫째는 삼성전자 주가의 호재입니다. 악재냐 호재냐 호재입니다.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렇죠. 그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삼성전자 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누구나 아는 거. 저는 여기 플러스 알파면 삼성 SDI까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삼성 SDI는 지금 배터리 중에서 가장 강하니까. 요거 중심 잡고 많은 포인트가 어차피 나왔을 경우에는 중소형으로 낙수효과를 생각하면 목이 뭐야? 대부분이 이제 이쪽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는 우리가 뻔히 아는 종목 삼성전자, 바이오릭스, 물산, 삼성 SDI, 삼성전기까지 이런 종목도 많이 움직이겠습니다만은 시장이 누구나 아는 것처럼 낙수효과 자체는 결정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나 반도체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고 우리나라 지수를 안 봤는데 거의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스닥은 똑같아요. 아까 나스닥 쉬면 이것도 조금 쉬고 카카오 게임즈의 영향이 좀 큰 게 있거든요. 물론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 게임즈가 코스피 대비해서 강했던 거를 펄어비스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받아줬는데 나스닥에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이 나온다면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 약간 멈춰줄 수가 있고 한 가지 희망적인 데이터 정말 기분 좋은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면 어디 갔을까?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시장의 상승과 하락비를 나타내는데 코스피 쪽인데 벌써 이제 90%가 올라왔어요. 이 뭡니까? 다음 주도 종목별 순환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올라와 쳤잖아요. 지수가 치고 가는 건 다음 문제야. 뭐죠? ADR이 90%, 93으로 들어왔는데 이 말은 뭐냐? 다음 주도 종목별 순환, 상승 종목의 순환이 되게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이번 주보다 더 좋은 장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지수보다 종목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90%까지 단박에 올라왔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70%이면 1년에 한 번 나온다. 첫 번째 지수를 당길 것이고 두 번째는 지수가 늘어질 때 ADR을 당긴다. 지수가 늘어질 때 ADR을 당긴다. 뭐냐? 지수 관련 시가총액 상위 일부 종목은 약할지라도 코스피 반대로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코스닥의 카페24라는 종목들이 폭등한다든지 물론 개별 제로입니다만 생각보다 장의 흐름 자체는 재미나집니다. 물론 카페24는 지금 스포일러지만은 네이버가 2대 주주로 나가는 걸로 어쩐지 세더라. 네이버가 카페24의 최대주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월요일날 반응 자체가 마지막 슈팅 구간에 가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다음 주도 ADR의 양시장이 모두 90% 왔다는 것은 시장의 밸런스가 지수보다 조금 더 종목의 변동성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좋아진다는 이야기. 이런 밸런스를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장이 몇 포인트 가고 어디 가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시장이 지수가 갈 때 아니면은 1바 지수가 가고 2바 순환이 돌 때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주간 정시라든지 제가 들리는 메시지에서 또 월요일 일주일에 3번 정도 스트리밍 하잖아요. 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오후 4시 되면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이야기 들어가신다면 시장을 보는 눈도 되게 좋아질 거고 하필이면 또 다음 주가 오늘이 8월 8일이네요. 제가 8월달 시작하면서 팔팔하게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좋아요. 다음 주도 팔팔하게 가보죠. 하프로였습니다.